앞서 보신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했습니다. 여권 내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아직 이르다는 평가부터 탄핵 정국의 책임론까지 부정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기다려줘야죠.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한번. 한동훈이는 용서 못하지. 그런 사람은 당의 분탕질지로 다시 오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런 비판이요,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당대표 시절부터 대통령, 친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요. 예. 당심과 다르다는 비판에 그때마다 한 전 대표 민심을 강조하면서 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불가피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최 기자가 얘기하는 이 당내 갈등이라는 것이 친윤 갈등이 재현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친한 친윤 구도가 이번엔 탄핵 찬반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지금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보수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연일 개인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불법, 탄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여권의 딜레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 전 대표가 여기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오늘. 일단 오늘 한 전 대표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족 기업처럼 운용되고 어떤 감시로부터 치외법권처럼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도 연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권 주자들이 일제히 선관위를 때리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선관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이를 감사한 감사원 감사가 위원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물론 헌재도 보수 강성 지지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전투표제 폐지 이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 전 대표까지 선관위 비판 대열에 동참한 걸 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지지층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비해선 민주당으로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고민이라 중도층, 특히 2030 표심 확보가 중요해서 당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풍을 고려하다 보니 특정 성별 구분 없이 포괄적 청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대남을 겨냥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자칫 기존 지지층인 여성층 등 집토끼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